두바이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두바이 쿠키를 전 세계가 한국 디저트라고 부르며 열광하는 충격적인 이유. 영하 13도의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라고 불리는 이 디저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추위를 견디며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심지어 이제는 두쫑쿠 매장의 위치와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까지 출시됐다고 하거든요. 앱으로 쿠키 하나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완전 미친 인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쿠키의 이름이 뭔가요? 두바이 쫀득 쿠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두바이 사람들은 이 쿠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름이 두바이인데 두바이에서 못 먹는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풍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두쫑쿠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쿠키가 탄생하기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또 다른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바이 초콜릿이죠. 두바이 초콜릿은 중동의 전통 식재료인 카다이프 면이라는 가느다란 면발과 피스타치오를 초콜릿으로 감싼 건데, 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바이럴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 독특한 식감과 비주얼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먹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응용력과 창의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디저트 시장은 두바이 초콜릿을 단순히 수입해서 파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소금빵에 넣어보고, 붕어빵에 넣어보고, 와플에도 넣어보고, 심지어 찹쌀떡이나 식빵, 케이크까지 두바이 초콜릿을 접목시킨 무수히 많은 퓨전 디저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외국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진화시키는 능력 발휘죠. 그리고 그 응용력의 최종 진화 형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한국의 한 디저트 브랜드가 고객들의 요청과 피드백을 받아들여 개발한 이 쿠키는 기존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겉면을 초콜릿 대신 코코아 파우더를 넣은 마시멜로로 감싼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바삭함과 쫀득함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텍스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마시멜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왜냐고요? 마시멜로를 만들 때는 젤라틴이라는 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젤라틴은 대부분 돼지나 소의 뼈, 가죽, 힘줄에서 추출한 콜라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와 그 유래 성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하람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두바이와 중동 국가에서는 종교적 율법에 따라 이런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름은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 정작 두바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걸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완전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기 나라 이름이 붙은 디저트를 자기네가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바로 한국식 재해석의 위력입니다. 원조를 뛰어넘어서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바이 사람들은 이 맛있는 쿠키를 영원히 맛볼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장이라는 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오게 마련이니까요. 현재 두바이 현지에서도 이 쿠키가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두바이에서는 이 쿠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국 쫀득 쿠키라고 부른대요. 완전 반전이죠. 한국에서는 두바이 쿠키라고 부르고 두바이에서는 한국 쿠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 이 쿠키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바이 현지 가격도 재미있는데요. 개당 약 29디르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카다이프 면이나 피스타치오가 현지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에서 사 먹는 게 더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디저트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원재료의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또한 현지에서는 젤라틴 대신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비건 버전,
할랄 인증을 받은 버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의 요구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죠. 앞으로는 무슬림들도 종교적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이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름만 두바이지 실질적인 콘텐츠와 유행의 진원지는 한국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쫑쿠 열풍이 한국에만 머물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의 주요 마트와 카페 체인에서는 아예 한국식 퓨전, 디저트 존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어요. 거기서 두바이 쫀득 쿠키는 물론이고 다양한 한국 스타일의 디저트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홍보할 때 한국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한글로 크게 써놓고 파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국어로 써놓으면 더 잘 팔리니까요. 한국 것이라는 게 일종의 품질 보증서가 된 겁니다. 도쿄의 한 유명 디저트 카페 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먹고 싶어 한다.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게 지금 일본 디저트 시장의 현실이에요.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 디저트 트렌드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한국이 새로운 메뉴를 내놓으면 일본이 따라하는 구도가 된 겁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이, 베이징, 선정 같은 대도시의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는 두쫑쿠가 출시되자마자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서는 한국 신상, 디저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두쫑쿠 인증샷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디저트를 먹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 트렌드이자 스테이터스 심볼이 된 거죠. 동남아시아는 또 어떨까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한국 카페 브랜드들이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두쫑쿠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 디저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거기서 두쫑쿠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디저트 혁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서구권의 반응이에요. 뉴욕에서는 맨해튼 한복판의 한 디저트 숍에서 두쫑쿠를 개당 $10,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에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일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뉴요커들이 점심값으로도 아까운 돈을 쿠키 하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 푸드블로거들은 이건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 한국 디저트 문화의 정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빠질 수 없죠. 런던의 소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두쫑쿠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공영방송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를 나왔어요. BBC 리포터는 실제로 쿠키를 먹어보고는 바삭함과 쫀득함, 달콤함과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건 예술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은 이제 팝 음악뿐만 아니라 디저트 분야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 기사를 냈어요.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저트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에서조차 두쫑쿠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파리의 한 파티시에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가 수백 년간 지켜온 정교함과는 다른 방식의 창의성이라며 한국 디저트의 혁신성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나라 디저트를 칭찬하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해외의 모든 매체와 판매자들이 이 쿠키를 홍보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 디저트라는 거예요. 단순히 맛있는 쿠키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판매 포인트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진원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거죠.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디저트 트렌드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마카롱, 티라미수, 모찌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달고나 커피, 허니버터칩, 마약 김밥, 그리고 이번 두쫑쿠까지.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 트렌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하나가 유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생산 능력과 확산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속도입니다. 과거의 음식 트렌드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퍼지는데
몇 년씩 걸렸어요. 그런데 두쫑쿠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지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강력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와 콘텐츠 제작 능력 덕분이에요.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두쫑쿠 먹방 영상, 줄 서는 영상, 개봉기 영상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두쫑쿠를 단순히 디저트가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의 일부로 소비한다는 거예요. K-팝 콘서트를 보러 가기 전에 두쫑쿠를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두쫑쿠를 먹고,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두쫑쿠를 먹는 식이죠. 두쫑쿠가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예요. 실제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디저트 투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 여행 왔을 때 관광지를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정이 바로 유행하는 디저트를 먹어보는 거라고 하거든요. 두쫑쿠는 물론이고 소금빵, 마라탕후루, 크로플 같은 한국식 퓨전 디저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증샷을 찍는 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어떤 특징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응용력이에요.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외국 디저트를 가져와서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이건 비빔밥이나 떡볶이 같은 전통 음식에서도 나타나는 한국 음식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섞고,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력 말이죠. 두 번째는 감각적 완성도예요. 두쫑쿠가 왜 인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삭한 마시멜로 껍질, 쫀득한 속, 고소한 피스타치오, 달콤한 초콜릿, 카다이프 면의 독특한 식감까지. 한 입에 5가지 이상의 맛과 식감이 들어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감각 경험을 하나의 디저트에 담아내는 능력이 한국 디저트의 강점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미각과 촉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비주얼이에요. 두쫑쿠는 먹기 전부터 이미 사진 찍기 좋게 생겼어요. 코코아 파우더가 묻은 동글동글한 모양,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드러나는 초콜릿과 피스타치오의 대비, 카다이프 면이 잡아당겨지는 모습까지. 완벽한 인스타그램 콘텐츠죠. 한국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고려해서 개발하거든요. 이게 소셜미디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두쫑쿠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바이 초콜릿에서 시작해서 한국인의 창의성으로 진화했고, 정작 이름의 주인공인 두바이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아이러니까지. 이런 서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 문화 현상으로 소비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유명해지면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제2의 허니버터칩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죠.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해요. 예약할 때는 5,000원이었는데 찾으러 갔더니 7,000원이 됐다는 황당한 후기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 열풍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거죠. 허니버터칩을 기억하시나요? 2014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공급 과잉과 모방, 제품 난립으로 급격히 시들해졌잖아요. 두쫑쿠도 같은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달고나 커피처럼 완전히 새로운 디저트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쫑쿠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기본 레시피에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딸기맛, 녹차맛, 치즈맛 같은 플레이버 변형은 물론이고 크기나 모양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실제로 벌써 미니 두쫑쿠, 전보 두쫑쿠, 두쫑쿠 케이크 같은 파생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확장성이 있는 제품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두쫑쿠는 제조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하기 어려워요. 카다이프면 구하기도 어렵고 마시멜로로 겉을 감싸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금방 식상해지지만 전문점에서만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으면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니까요. 게다가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보세요. 단순히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글로벌 현상이 단기간에 사그라들기는 어려워요. 각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자기 나라에 맞게 변형하고 재해석하면서 더욱 다양한 버전들이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두쫑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의 이슈거든요. K-팝도 처음에는 일시적 유행이라고 했어요. K-드라마도 고칙을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글로벌 문화 산업의 메인스트림이 됐잖아요. 한국 콘텐츠의 저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능력에 있어요. 두쫑쿠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쿠키 하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이제 문화 소비국에서 문화 생산국으로, 트렌드 추종자에서 트렌드 메이커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증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구나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주시하고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실감하시나요? 이건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문화적 매력과 창의성으로 이뤄낸 성과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쿨한 나라, 트렌디한 나라, 창의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프트 파워는 어떤 하드 파워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해요. 실제로 해외 대학의 문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웨이브를 넘어서 코리안 임팩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류가 퍼지는 것을 넘어서 한국식 사고방식과 창작 방법론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두쫑쿠는 그 좋은 예시예요. 외국 것을 가져다가 한국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세계로 수출하는 이 선순환 구조 말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두쫑쿠를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선정했대요. 어떻게 중동의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디저트가 한국을 거쳐 글로벌 현상이 됐는가를 연구 주제로 삼은 거죠.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디저트 하나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게 믿기시나요? 이게 바로 한국의 현주소예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두쫑쿠가 한국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 중에 한국 디저트 맛보기가 상위권에 올라왔대요. 전통적으로 관광 목적이라고 하면 경복궁 구경, 명동 쇼핑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두쫑쿠 사 먹기, 소금빵 줄 서기 같은 게 주요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전에는 김치나 김 같은 전통식품이 주요 기념품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디저트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대요. 두쫑쿠를 비롯한 유행 디저트들을 진공 포장해서 파는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디저트가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문화상품,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 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두쫑쿠 열풍으로 관련 산업 전체의 매출이 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대요. 쿠키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카다이프 면 수입업체, 피스타치오 유통업체, 포장재 업체까지 줄줄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한 가지 트렌드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해요. 두쫑쿠를 만들어 파는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 창업이 활발해졌어요.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젊은 층의 창업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고 해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 식품 산업 전체에도 호재예요. 두쫑쿠의 성공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도 제2의 두쫑쿠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런 선의의 경쟁이 산업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 한국 디저트 브랜드들이 두쫑쿠의 성공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어요.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미주 지역까지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한류 콘텐츠가 만든 우호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식품 산업도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콘텐츠와 산업의 시너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열풍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초기에 시작한 브랜드들이죠. 그들은 선발 주자의 이 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뛰어든 업체들은 어떨까요?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두종쿠의 기본 콘셉트는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떤 곳은 한국 전통 재료인 인절미나 흑임자를 접목시키고 어떤 곳은 제주 녹차나 딸기를 활용해요. 이렇게 지역 특색을 살린 변형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산업도 주목하고 있어요. 두종쿠 전문 프랜차이즈를 런칭하는 기업들이 벌써 나타났거든요. 개인 매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가면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 진출도 훨씬 수월해지죠. 치킨이나 커피처럼 두종쿠도 하나의 프랜차이즈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